그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트럼프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서문에서부터 그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실사구시적으로 미국의 안보 전략을 다시 재구성해서 그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민들을 보호하고 미국 영토를 보존하고 미국인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번영 증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유지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기승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을 우선적으로 미국민과 영토, 미국의 삶의 가치를 보호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추구한다. 세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영향력 확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실속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그게? 근데 그것을 구태여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지금 미국이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를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국은 트레이드 데피시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한국 모두 다 트레이드 서플러스가 굉장하죠. 미국에 관한 양자무역에서. 그러한 막대한 그 수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미국은 건실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번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거를 유례없이 강조하고 사방에서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유세 때 했던 미국을 재개조해서 강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 강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미국이 국제 어떤 그 글로벌 리더십의 책무를 떠나겠다라고 잘못 그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세 군데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그 스트래티지에서 강조하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 미국은 지난 2001년도에 그 9.11 테러 이후에 글로벌 와온 테러리즘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걸프전 이후에 강한 미국을 전 세계에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범세계적인 글로벌 그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요,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와온 테러리즘을 수행하는데 경제적으로도 힘에 붙입니다. 제가 미국의 공군대학원에 교환교수로 가서 1년을 있는데 패컬티 메시지들이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 전사들을 위한 의문금을 모집합니다. 이것이 주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기 어렵고 또 사기를 돋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민들의 그러한 그 애국 열정을 모아서 그 전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강한 미국 건설을 위해서는 그 같은 앞에 세 가지 조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욕먹을 것 뻔하지만 노골적으로 그걸 아주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결론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어디 미국을 감히 넘보지 못할 리더십을 구축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인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그 박식한 그러한 하여튼
하여튼 굉장히 박식하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보면은 이 NSS를 분석하는데도 제퍼슨주의라든지 잭슨주의 또 뭐 윌슨 그런 그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주의들을 예로 들면서 그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홉스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그렇게 해서 뭐 설득력을 굉장히 그 합리적인 설득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는 조금 그렇게 이 스코프를 넓히는 만큼 주의가 좀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스타일인데 그 굉장히 그 산만한 그러한 그 느낌을 좀 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포커스된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네거티브적인 크리틱을 해서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김정은 신년사 분석입니다. NSS 분석을 다 했더니 이 군사문제연구원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좀 추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또 신년사를 찾아서 또 굉장히 숙독을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1990년부터 95년까지 영국 헐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에 고르바초프의 대외 정책을 하는데 북소관계를 보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을 구독해달라고 도서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와서 5년간 노동신문을 봤습니다. 그때 서울신문에 지금 한국 여성 언론인연합회 회장하시는 신동식 회장님이 연수 1년으로 왔는데 신동식 회장님 모시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신문 논설위원들이 노동신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신문이 친정부적인 논조를 자꾸 개발하고 이러는데 북한 노동신문의 논조를 보면 정말 벤치마킹할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보다 보니까 김일성 앞에 수식어가 30개 이상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서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년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고 북한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나라라는 인식을 받게 됩니다. 이 문외한들이 보면요. 그것이 전형적인 공산당들의 수법이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적에 이스크란 논쟁을 본 젊은이들이 피가 끓어서 볼셰비키에 목숨을 내걸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화려한 미사여구의 선언문들을 레닌이 밤새워 이스크라지에 게재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모택동도 국공합작 시절에 모택동도 주을레를 앞세워서 집요하게 국민당 정부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당을 깎아내리고 그걸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문관들이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받아줘야지 국민당이 그 절대 우세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러한 전략에 휘말려서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년사를 보면은 제가 거기에 이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평화 애호적인지 그 평화 공세가 우리가 쓰는 그 용어 이런 것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야 이거 북한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이게 당연하고 옳잖아. 그런데 왜 협조가 안 되는 거야? 한국이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공산당들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사람들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말이지 그 디스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북한의 선량한 뜻을 못 받아들이고 그 비판적으로만 본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당들의 그 수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북한도 얼마나 국제사회의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해를 끼친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안들을 가결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의 그 전략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이 천편일률적인
그 논조를 집요하게 3, 40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좀 아량을 베풀어서 한번 들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북한은 한 10발짝 전진하는 거죠. 자기들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전략 전술인 것을 우리 국가 일을 다루는 사람들은 간파하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북한을 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북한 신년사를 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